다시 한번 학습에 이거 눌러보시거나 학습 다운로드가 안 됐던 분들은 다시 다운로드를 시도해 보시고, 아까 전에 이미 완료가 되신 분들은 여기 보면 튜토리얼이 떠요. FPS 튜토리얼이. 요 창,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 창은 튜토리얼이니까 그냥 닫아주시고, 화면을 크게 한 후에 아까 창이 가운데 창, 요 좀 크게 해주시고, 상단에 플레이바라고 해서 플레이하는 요 아이콘 있습니다. 재생 아이콘. 얘를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좀 꼭 다시 한번 그 튜토리얼 갈게요. 학습이요. 환경에서 기록해서 튜토리얼이 유니티 들어가셔서 유니티 그 폴더 한번 하셔서 프로그램 추가되고 우리 가셔서 프로그램 삭제해 주세요. 해당 버전을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튜토리얼 해보세요. 자, 저희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좀 일찍 여유있게 시간 드릴게요. 5기가 정도 돼요. 네. 처음에 설치하고 이게 되게 어렵고. 아니, 설치를 방금 한 건가요? 아바타 클릭하시고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 입력한 게 아까 다음 카카오 메일 있죠? 거기 한번 카카오 거기 보면 뭐 메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근데 그 인증이 잘 안 됐나 봐요. 저거를 인증이 계속 눌러보세요. 로그인 된 거죠. 그러면 왼쪽에 설정 아이콘 눌러서 이미 가입이 돼 있네요. 위에 새 라이선스 활성, 그죠? 새 라이선스 아무거나 체크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지 다시 아까 지금 하시면 될 거예요. 한 10분 걸릴 수 있어요. 자, FPS 게임 말고 또 거기 보면 플랫포머, 그다음에 카트 게임도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다른 분들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셔서 꼭. 자, FPS 게임 다 해보신 분은 요거 그냥 닫으시고 forget 누르시면 돼요. forget 닫으시고 다시 유니티 허브에서 들어오셔서 플랫포머 마이크로 게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다운로드 프로젝트 열기 하시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든 거고요. 50분 뒤에 진행을 할 거라서 라이센스도 꼭 받으셔야 돼요. 유니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VR을 만드는 툴로는 지금 제일 편하고 간편한 버튼 몇 번만 하시면 바로 AR, VR 만들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처음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한글화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다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VR, AR 작품 만들 때 유니티 기능의 전체 10%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근데 나머지 90%가 내 눈을 어지럽게 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합니다. 간략한 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유니티를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 그 작은 팀에서 게임을 실제 만들거나 할 때 유니티를 많이 써요. 우리 게임 엔진이라고 게임을 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양대 산맥이 바로 유니티와 언리얼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니티는 만들어진 지가 한 17년인가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을 어세스토어라던가 이런 데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한 자료들, 사용자들끼리 만든 자료들을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고, 또 웬만한 툴들은 다 유니티용 개발 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할 때도 쉽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드 같은 거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빌드를 하면 빌드하는 데만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 하나 이렇게 살짝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휴대폰에서 테스트 해봐야지. 휴대폰에 실행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실행 딱 해봐요. 버튼 여기 문과 좀 이상하네. 수정하고 빌드 또 10분.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간단한 앱,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는 얘가 너무 좋은데 게임이 아니라 간단한 거 만들 때는 또 유니티를 안 써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메모장을 만든다. 메모장 만드는데 유니티를 안 씁니다. 왜냐면 유니티는 기본적인 게임 엔진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 화면만 하더라도 얘가 15메가인가 그래요. 파일이 기본적으로 커요. 빌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메모장 간단한 거 만든다? 그럼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거 간단한 거 가지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VR, AR 관련 책의 90%는 다 유니티로 되어 있어요. 가지고 VR, AR을 하진 않아요.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 설치만 지금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설치만 다 완료가 되면 바로 에디터 교육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못하셔도 돼요. 저거 그냥 남는 시간에 해보라고 하시면. 이거 설치된 거죠? 이거 지금 됐고, 여기는 지금 플레이 해보세요. 보시고, 클릭 해보세요. 따라ตั้,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왼쪽 버튼. 풀어놨어요. 우리 키보드에서 요거 끼를 누르면, 저희 스피커가 없나요? 모니터에 스피커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행 못하는데. 네, 구글 메일 같은 경우에는 3분이면 만들거든요. 새로운 메일. 이거 지금 못하시면 완전히 이제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계정을 지금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플랫포머나 다른 것들 카트 하셨던 분들은 이 창을 닫으시고요. 킵 안 하시고 포겟 하시면 됩니다. 그냥 튜토리얼 내용을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유니티 허브 들어오셔서 학습의 프로젝트의 FPS 마이크로 게임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금 연 FPS 마이크로 게임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게 제가 대략 그냥 보면 아마 용량이 1기가 정도 될 거예요. 이 게임, 이 튜토리얼이라는 게임이 파일 개수가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복잡한 파일들로 구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로딩하거나 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유니티는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 유니티로 편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대략 10개 정도의 플랫폼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윈도우용 프로그램, 그 다음 웹페이지용, 웹질이라고 하는 웹페이지용 HTML,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엑스박스, 그 다음에 스마트 TV, 그 다음에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 쪽으로 다 빌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오전 시간에 저희 이제 점심시간 전까지는 유니티의 기본적인 화면이라던가 수정하는 방법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 식사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에서부터 뭔가 작품을 한두 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D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3D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뷰포리아 AR 가지고 AR 실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겨우 열렸네요. 열리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것 같습니다. 다 열릴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다 열릴 때까지.
저희가 이걸 플레이를 해보고 시간 안 줘도 돼요. 시간 다 되시면 자, 화면이 뜨시면 얘는 튜토리얼이라서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거 쓰지는 않을 거니까 웰컴 파업창에서 X표 눌러서 파업창은 닫도록 하고요. 이 유니티 에디터 창입니다. 유니티 에디터 창을 최대화해서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 창은 여러 개의 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탭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화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뜯어낼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탭을 서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랑 여러분이랑 뭔가 이 화면 배치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른쪽 상단에 유저아웃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드롭다운이 있는데 첫 번째 거 2x3 클릭하시면 그리고 그냥 OK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다시요 4 스플릿 누르면 이렇게 뜰 거고 자꾸 해상도가 틀어지네. 네, 이런 식으로 창의 어떤 배치를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기본 값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디폴트. 세 번째 디폴트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 다르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폴트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놨을 때 그때 이 모습이 요거 화면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임상에서 코딩 가능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 정확히는 게임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메인 씬이라고 있습니다. 장면이고요. 메인 씬 왼쪽에 보면 약간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회색 삼각형. 이 삼각형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 접혀져 있던 그 속에 있었던 자식 오브젝트들이 보여집니다. 다시 누르면 접히고요. 다시 누르면 펼쳐져요.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 얘가 접혀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쭉 보면 또 제네럴이라고 해서 게임 매니저라고 있는데 얘도 왼쪽에 삼각형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클릭하면 또 펼쳐집니다. 밑에 있는 것도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펼치면 이렇게 쭉쭉쭉 펼쳐져요. 안에 사실 정말 무수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숨어 있네요. 이 하나하나가 모두 오브젝트입니다. 제가 오브젝트를 클릭하세요 라고 하면 하이라키 창에서 해당 이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찾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찾으실 수도 있고 상단에 all이라고 하는 검색 창도 있네요. 플레이라고 검색하시면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이렇게 뜨고 플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다 지우더라도 화면을 좀 내려보면 여기에 플레이어라고 하는 항목에 플레이어라고 하는 파란색 오브젝트가 보이네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당 클릭하면 가운데 씬이라고 하는 메인 창에서 이 플레이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바로 이 씬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메인 창이에요. 씬이라는 탭이 있고 그 다음 게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눌러보실 수 있고 어세스토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우선 씬은 우리가 실제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할 수 있는 편집 창이고요. 게임은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를 눌렀을 때 사용자의 화면이에요. 게임은 이 오브젝트 중에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시야를 보여줍니다. 어세스토는 아까 전에 얘가 17년 동안 막 모으고 모은 여러 가지 공개 자료들이 있어요.
대략 13만 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고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무료입니다. 절반 정도는 유료고요.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린 이 중에서 씬부터 보겠습니다. 씬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편집창이 나타나는데 조작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쭉 축소하시면 쭉 정말 크게 축소가 되고 다시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마우스 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동입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회전이 돼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을 기준으로 회전인데 이거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의 Alt 키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회전인데 얘는 화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는 그냥 내 카메라가 회전하는 거고 마우스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은 이 모양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회전은 요런 걸 많이 씁니다. 자, 화면을 이제 이동하고 탐색하는 건 요 세 가지가 다예요. 확대, 축소, 이동, 그리고 회전. 세 가지가 답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 다시 한번 볼게요. 카메라 이렇게 중간으로 오게 하시거나 또는 다시 하이라이팅의 플레이어를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떨어져 있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플레이어를 보면 한가운데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얘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선택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플레이어를 약간 축소하면 여기에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카메라 모양도 있고 여기 막 표창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편집창에 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애들을 우리가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기즈모.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 화면을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기즈모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즈모즈. 얘를 지금 약간 회색인데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면 이렇게 화면상의 기즈모드를 보였다 안 보였다가 전체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고요. 또는 기즈모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내가 보여줄 항목과 보여주지 않을 항목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기즈모는 보여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지금 플레이어는 사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뭔지 모르니까 기즈모는 체크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여기 얘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 있는데 초록색 화살표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아래로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초록색을 잡고요. 파란색을 잡고 좌우로 움직이면 얘가 앞뒤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빨간색을 움직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상에 이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툴, 이걸 우리가 무브 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제가 툴바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딨냐면 화면 왼쪽 상단이에요. 맨 위에 여기 요거 있는 거 파일 메뉴 상단 메뉴 바로 밑에 첫 번째 마우스 올려놓으면 핸드 툴 있습니다. 핸드 툴. 얘는 그냥 화면을 이동하는 애고 여기 두 번째가 무브 툴이에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무브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X, Y, Z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로테이트 툴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오브젝트에 세 개의 어떤 원이 나타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얘를 잡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얘를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고, 오브젝트 회전하면서 얘가 바라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스케일 툴입니다. 얘는 이런 사각형이 나타나는데 이게 각각 이쪽으로 늘리거나 이쪽으로 늘리거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각각의 축대로 크기를 바꾸고, 화면 한가운데 회색은 정비율로 3개의 축을 다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흰색 상자를 누르고 올리면 흰색 상자요. 흰색 상자를 잡고 올리면 이렇게 정배율로 크기가 늘었다 합니다. 3개의 축이 다 돼요. 그 다음 렉트 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2D 할 때 쓸 겁니다. 3D에서는 거의 안 써요. 나중에 AR 할 때 2D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전체 혼합 툴이 있는데 얘는 누르면 다 나타나요. 화면이 엄청 복잡해지죠. 얘든 화면이 다 나타나서 다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툴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설정을 하거나 다른 툴들이 있어서 이거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피봇 이런 것들은 이제 화면의 이제 모양의 좌표 중심점을 어디로 놓을 것인가, 로컬은 이 좌표를 부모 자식에서 기준으로 잡을 부모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전체 월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고 싶다, 게임 화면을 클릭하면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고요. ESC 키를 누르면 화면 밖으로 카수가 나타납니다. 플레이를 종료할 때는 무조건 여기 재생 요 아이콘이 정지 기능도 하고 있어요. 얘가 파란색이면 플레이 중이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재생이 끝나는 겁니다. 플레이하면 체크.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플레이 중인 상태에서도, 지금 플레이 상태에서도 마우스 ESC 키를 누르고 씬 탭으로 이동하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이 활성화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플레이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아무리 수정해봤자 플레이를 끄면 변경사항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로 플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편집을 막 신나게 했다라면 그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냥 실시간 수정을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건데 요거가 상당히 위험해요. 나중에 편집한 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니티 처음 깔렸으니까 플레이가 되는 상태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좀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거 좀 설정 지금 바꿀게요. 상단의 메뉴 중에 에디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클릭해 주시고 밑에 쭉 내리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클릭해 주세요. 사용자 설정 메뉴죠. 여기에서 뭐 색상이라던가 여러가지 항목들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컬러즈 가겠습니다. 컬러즈. 그리고 항목 중에 플레이 모드 틴트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이네요. 플레이 모드 틴트.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을 클릭하시고 초록색, 완전 초록색 정도나 빨간색 정도로 아주 강렬한 색깔로 바꿀게요. 저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컬러 피커 창에서 초록색을 실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XX에서 창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주변이 다 초록색이 되죠. 설정한 걸로 색상이 바뀌어요. 이래서
플레이 상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플레이는 해보시면 뭐 있죠? 이렇게 쭉 쏘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 얘가 하나 있어요. 요 에네미 하버봇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지금 날아다니는 적 캐릭터죠. 우리 툴은 무브 툴 놓겠습니다. 무브 툴 놓고요. 기즈모즈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할게요. 화면이 너무 난잡해서 얘는 실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즈모즈를 체크 해제하면 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약간 뚜렷해졌는데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두 개가 겹쳐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복제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각각이 따로따로 실행이 돼요. 그 다음 우리 여기에다가 이 플레이어는 다양한 컴포넌트,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플레이어 다시 한번 가지. 총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해요. 총.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다시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냥 이 기즈모만 나타나는데 얘는 지금 어떤 텍스처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쓰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인스펙터라고 하는 창이 보입니다. 인스펙터는 선택한 오브젝트나 또는 하단에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거에 대한 이제 속성 값들을 나타내 줍니다. 처음에 이름부터 있고요. 이름, 태그,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단에 트랜스폼 해서 약간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것들 요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얘는 플레이어는 컴포넌트 대략 1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컴포넌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가장 필수적인 컴포넌트인데 얘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화면상에서 얘의 좌표, 얘의 그 회전, 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각각 X, Y, Z축을 가지고 있죠. 요 값들을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있고 요거 값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수치를 0으로 이렇게 바꿔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X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수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다가 바꾸면 실제 실제 제가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제가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방식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바꿔서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기를 추가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제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C# 코드도 컴포넌트로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컴포넌트들 중에서 괄호 열고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모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그 137개의 컴포넌트가 아니고 개발자가 별도로 만들어둔 컴포넌트들입니다. 이 스크립트로 코드로 짜여져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플레이어 인풋 핸들러 스크립트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아이콘 있습니다. 점점점 아이콘 클릭하시고 하단에 에디트 스크립트 클릭하겠습니다. 다시요. 자, 플레이어 인풋 핸들러 스크립트의 맨 오른쪽 점점점 클릭하시고 에디트 스크립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230 라인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 창은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닫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뜨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 설치 다시 해야 되니까. 다 뜨세죠? 뜨시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나중에 쓸 건데 여러분들도 요 코드 입력해야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요 창은 닫아주시고 요 하나의 컴포넌트가 그런 소스 코드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무기 추가할 거니까 플레이어 웨폰스 매니저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컴포넌트. 얘 이거 펼쳐주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바로 밑에 스타팅 웨폰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도 접혀져 있는 거 펼쳐 볼게요. 사이즈와 엘리먼트 0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3으로 바꿀게요. 3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엘리먼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개의 무기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3개의 무기가 지금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줄 건데 얘는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수정이 안 되고 오른쪽에 관역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관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탭이 있어요. 어셋과 씬이 있는데 씬 클릭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 값 속성에는 값 속성과 참조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이즈는 값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여기다가 뭐 값을 이렇게 막 숫자를 줄 수 있어요. 키보드로 그냥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값 타입의 속성이고요. 얘는 참조 타입이에요. 우리가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라던가 뭐 파일이라던가 뭐 컴포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드래그해서 집어넣거나 관역 아이콘을 이용해서 팝업창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이제 지정을 해줄 텐데 다행히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어디에 가시냐면 얘를 그냥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따당 하면 화면 아래쪽에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가 프로젝트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 이 프로젝트 창의 왼쪽에 보이는 게 폴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폴더의 경로가 보이고요. 프로젝트 창은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탐색기랑 똑같습니다. 사실 윈도우 탐색기예요.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Show in Explorer를 클릭하시면 실제 윈도우 경로가 보입니다. 폴더명 한번 체크해보면 자, 왼쪽에 이런 폴더가 있다고 나오죠? 실제로 윈도우에서 이런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창은 아예 그냥 윈도우 폴더다 보시면 돼요. 아, 윈도우 폴더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창에 어셋 폴더에 FPS 폴더에 프리팹 폴더에 웨폰스라고 하는 폴더에 세 가지의 값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프리팹은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인스펙터 창에 플레이어의 인스펙터 속성이 아니라 이 무기 자체의 속성이 떠버렸죠. 플레이어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넣네요. 다시 한번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를 찾습니다. 이 창에서 플레이어 여기 있네요. 파란색 플레이어를 찾고 속성에 이제 스타팅 웨폰스에서 사이즈 3돼 있고 이 값이 있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웨폰, 블라스터, 레이저건, 샷건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 이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콘 크기를 바꾸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창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스크롤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이면 이름으로만 볼 수 있고 늘리면 아주 크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아주 크게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하니까 이름이 다 보여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습니다. 블래스터님이 있으니까 웨폰 런처를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 있는 엘리멘트 1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웨폰 샷건을 드래그해서 엘리멘트 2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드래그해서 집어넣는다. 만약에 드래그 할 때 실수해서 이 프리팹 자체를 클릭해버리면 다시 인스펙터 속성이 총의 인스펙터 속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플레이어 선택해서 플레이어에서 누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넣었다면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총을 바꾸는 키는 키보드의 1, 2, 3입니다. 키보드 왼쪽에 1, 2, 3을 누르면 2를 누르면 이렇게 3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키를 눌렀을 때 총이 바꾸게 한다. 이것도 미리 단축키 스크립트에 미리 짜놓은 거겠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총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시간을 좀 갖고 다음 나머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컴포넌트가 있고 수정할 수 있다 했고요. 식사 마치고 이번에는 얘가 이제 게임을 다 끝내면 엔딩 화면으로 가거든요. 엔딩 화면을 한번 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